2013년 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기술혁신 촉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기술혁신 촉진법은요, 주요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계획, 되게 중요하죠. 계획과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선 계획이 있고요. 실태조사의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자, 뭐뭐뭐뭐 위원회인데요. 앞에 무슨 기술이겠죠. 기술혁신 촉진법이니까.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혁신 지원단, 뭐뭐뭐 기술 진흥 전문 기관, 아니면 진흥원, 연구회, 소그룹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체로 문제에서는 뭐뭐뭐 기술위원회가 업무는 무엇이고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기술 딱 나오고 위원회라 그러면 뭐구나 라고 떠올리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질이 별로 안 좋죠? 초점이 잘 안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위원회가 있고요. 전문기관이 있고 지원단이 있어요. 그리고 진흥원, 연구회, 소그룹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야 보셔야 할 것들이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12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요거가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계획은요. 촉진 계획과 지원 계획이 구분이 되죠. 이 서브노트에 몇 년씩인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촉진 계획 5년, 지원 계획은 1년인데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지 각 행정기관의 기관장들이 정하는지 녹색 글씨에 써 있죠. 그리고 그 정도를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은 그냥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되니까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위원회. 정확한 이름은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위원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위원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어디 보면은 중소기업 청장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중소기업 차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민간인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거죠. 민간인 중에서 민간인 중 호선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연임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연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외워두시고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업무도 있겠죠. 얘네들이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다 생략을 했고요. 큰 틀에서 비교를 하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낮으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중상이다. 업무 관련해서.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놨다. 이런 건 틀리겠죠. 저는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시간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까웠고요. 확실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덜 했고 다른 과목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키워드라던가 숫자 부분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목표 점수는 60에서 80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60 이상은 나오되 80점을 목표로 가자. 이런 거죠. 자, 뭐겠어요? 아래에 있는 전문기관은 뭐뭐뭐뭐 전문기관인데 여기에서 기술혁신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기술 여기에 딱 들어가면 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지정 요건이 있고요. 사업 내용, 업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네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요. 기술료를 징수를 하고요. 기술 통계를 작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기술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고요. 원래 이거는 누가 부가 징수하냐면요. 중소기업 청장이 부가 징수해요. 저는 이제 청장으로 바꿔 썼어요. 부청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청장을 청장으로 바꿔 썼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얘가 부가직용사 하는데 중소기업 청장이 하는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얘네한테 위임,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뭐 사업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있어요. 다 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 혁신을 위한 뭐 수요조사라던가 연구 계획, 아니면 사업 평가 관리, 그다음에 뭐 청장에게, 중소기업 청장에게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와 기술료의 사용까지도 얘네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통계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그냥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한 걸 통계하는 거죠. 그죠? 중소기업의 기술을 뭐 통계를 내고 전반적으로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술진흥 전문기관장이 업무를 위탁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연히 중소기업 청장에게 업무를 위탁받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여기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교재에는 사항 어떤 것을 하냐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것, 뭐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으로 기술 통계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골라내라 라고 했을 때 골라낼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한 수험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골라내지 못했죠. 이런 거 안 외우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리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뭐뭐뭐 지원단이 있어요. 이건 무슨 지원단일까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단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 앞에 중소기업, 그래서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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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업무가 어떻게 됐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교재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술 혁신 촉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좌측 중간 하단부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우측 상단부부터 5번부터 12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게 써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품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규역 사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에서만 시험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여기에 적어놨고요. 뭐 품질 인증 마크는 뭐 3년간 유효하다. 이 숫자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교재에서 이야기를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품질 향상 사업 수행 기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래놓고 제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기간, 6개의 기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개를 뽑아가지고 적어놓고 이상한 기관을 하나 집어넣겠죠. 그래서 중진공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줄인 말입니다. 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이 진흥원 뻔하죠? 중소기업 기술혁신진흥원이 아닐까 싶어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술 어쩌고저쩌고 진흥원이다 라고 이미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업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를 막 써놓고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어디냐, 어떤 건 어디냐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뒤에 있는 거, 진흥원, 뭐 연구회, 속으로 뭐 이런 걸 외우셔야지 앞에 블라블라 잡다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진흥원이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굉장히 6개나 벌써 나오잖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만 딱딱딱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외우시는 게 적합하겠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들로 외워야 합니다. 자, 재단법인 볼까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굉장히 막 바꿔가지고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요 진흥원은 재단법인이구나. 무슨 진흥원? 기술진흥원은 재단법인이구나. 그러면 다른 진흥원은 사단법인일까 재단법인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연구에 요건 정도만 써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뭐 연구에 뭐 회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총액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존속기간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거랑 좀 비교했을 때 뭐 미만, 존속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특이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요건에는요, 왼쪽에 있는 세 가지의 명확한 요건이 있고 오른쪽에 기술 개발 계획 규약이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기 굉장히 좋겠죠. 이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든 다음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찌그러져가지고 있죠. 이거는 있어서 넣은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무슨 그룹, 협회, 회사, 조합 뭐 이런 거 그룹. 그래서 이런 애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룹화 시킨 다음에 문제를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셔서 머릿속에 꽉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말이죠. 그닥 볼 게 없고요. 중소기업 청장이 지원을 한다. 그리고 분기별 결산 보고를 한다. 이 정도가 다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거겠어요. 시험에는 실제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룹이니까 있으니까 넣어줬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최하단의 기술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별표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술료라는 건요. 어떻게 설명하면 편할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부가 있어요. 거버먼트가 있어요. 정부는 곧 청장이고 이런 애들이겠죠. 다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펌에다가 기술료를 줍니다. 왜? 기술 개발하라고, 기술 혁신하라고. 이건 중소기업자겠죠. 혹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산학협력기관 관련한 이런 애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료를 제공을 해줘요. 자, 개발이 끝났어요. 뭔가 아웃풋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요즘에 특허라 그러겠죠? 특허. 지적재산권이 튀어나왔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료의 50% 미만 혹은 이하, 정확히 얘기해야겠네요. 출연금, 기술료 준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할인해 주거나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 관련한 것이 바로 기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꼭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에서는 징수, 그 다음에 면제 사유, 그 다음에 감액 사유, 그 다음에 위탁은 어디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참여 제한이라는 건 벌칙이겠죠. 그래서 기술료 받아 처먹어 놓고 특허까지 나왔는데 정부한테 기술료를 50% 돌려주지 않으네. 그럼 얘는 벌칙으로 5년간 너 다시는 기술료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특허가 이 기업이라던가 이런 회사의 소유가 되지 않고 나라에 돌려주던가 아니면 얘네가 망한다던가 그럼 면제해 줄게, 아니면 네가 미리 돈을 냈어? 그럼 할인해 줄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혁신에 관해서 거의 다 봤고요. 대체로 시험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물론 이 외의 부분, 정확한 업무를 비교한다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요.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집중을 해서 정확한 점수를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전략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니까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법령 전체를 다 외우시는 걸로 하셔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알아서 잘들 판단을 하셔서 따라오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고 자기만의 공부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면 기술혁신 촉진법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